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연두 기자회견장에 함께 이렇게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마스크를 끼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3차까지 백신을 다 맞았고 12월 30일 날 최종 검사에서 항체가 생긴 걸로 그렇게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포항시는 희망특별시입니다. 모든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희망을 결과로 연결시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 큰, 더 발전된 포항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희망특별시 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체적으로 세 파트를 나눴습니다. 우리 경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환경, 우리 도시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특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복지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높여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다 느끼고 있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날 제가 7주년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일상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이크를 벗었는데 다시 마스크를 끼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도 현재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 또 대한민국 전체에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감염병 대응본부장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모병원의 우리 강재명 우리 감염병 전문의하고 언어를 해본 결과 1, 4분기 내에 많으면은 100명이나 200명 또는 그 이상으로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 그때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그 다음에 의료 체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의료계와 여러 관련 기관이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서 디지털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주문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배달이라든지 그런 이제 디지털 세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욱더 공고히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우리가 인구 감소책으로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소 늘리기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고령화 또 저출산 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적인 화두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ESG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더욱더 우리 주변으로 중요한 과제로 와닿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경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가 처음 2014년 취임을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 저 달전에 있는 게 해제될 판이었습니다. 거의 해제 단계였습니다. 아울러서 블루벨리 산단이나 이런 데 분양률은 아시다시피 거의 없었습니다. 영일만 사산단 이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철강 산업 위주로 구성된 우리 산업 구조 전체가 이제 문제였고,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한 그런 과제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선 장기적으로 보고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되겠다 해서 여기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2014년도 이후에 총 20개소의 R&D 기관을 구축을 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과학으로 끝나지 않고 과학이 산업입니다. 이 첨단 과학으로 연결된 산업만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R&D 기관을 늘려가고 그에 대한 투자를 14년 이후에 총 2,048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도 3+1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가고 있는 국가 배터리 산업, 이 부분은 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을 많이 확인하셨고 또 보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이 배터리 산업은 제1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양극재, 음극재는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을 중요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계속 불러오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또 포스코 케미칼과 별도로 포스코도 2차전지 산업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GS건설이라든지 앞으로 점점 늘려가는 이외에 배터리 구제자유 특구구역으로 지정된다든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관련되는 허브, 핵심 플랫폼 기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몰려들 수 있는 직접적인 생태계를 더욱더 조성을 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배터리, 미래 배터리 이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포스텍과 리스트 또 포스텍의 에너지 소재 대학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가질 겁니다. 2차 전지는 25년 기준, 불과 몇 년 뒤의 기준으로 총 200조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 헬스 케어 산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9개 우리 한미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업체에 4,465억 원의 투자를 지금 예정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가시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그린 백신 실증 지원센터라든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포스텍 밑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소 옆에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든지 4세대 방사능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포스텍 연구 중심 모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포스텍 연구 중심 모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의사, 과학자와 스마트 병원, 기존의 임상병원과는 차원이 다르는 미래형 스마트 병원과 제약회사의 연구소 이런 것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보스턴 이상을 능가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도시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포스텍 총장님이 보스턴에 확보한 사진입니다. 저도 작년 연말에 총장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게 보스턴 MIT 공대가 있는 그 주변 여건입니다. 불과 한 30년 전에 이 모습입니다. 거의 건물도 없고 건물이 있는 것도 창고가 많습니다. 대부분 물류 창고 뭐 이런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진이 높이에 올라서 이렇게 작게 보입니다만은 그 길거리를 걸어가면은 엄청난 규모와 이 건물에 그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들이 전부 본사 내지는 브랜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포스텍이 있고 연구중심의과 대학이 있고 중요한 우리 이 신약 회사, 제약 회사를 불러오면은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해안 도시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더라. 포항도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소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 19년도 12월 달에 정부로부터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수소 경제는 연료전지와 모빌리티, 또 생산, 또 저장, 뭐 이렇게 한 4군데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시설인 연료전지 부분은 우리가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국내에 한 36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포항으로 대부분 몰려오거나 관련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회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플러스해서 좋은 기업들이 수소경제 산업을 포항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작년도에 우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철강산업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철강산업 제도약 그 프로젝트에 응모를 해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철강 거점센터도 만들고 또 우리 강간기술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 가지고 있는 철강 산업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R&D 기관이나 포스텍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신소재, 새로운 신소재 산업을 우리 지역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핀과 같은 것이라든지 또 차량용 전력 반도체라든지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에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점토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활용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신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각종 우리 기술 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은 사업화 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도시가 될 것입니다. 벤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창업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포스텍과 R&D 기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2014년도 이후에 많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포스텍에 있는 포스코 벤처밸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건설된 체인지 업 그라운드, 그 다음에 또 애플이 보고 탐나서 들어오고 싶은 나노기술융합연구원에 있는 우리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 그 다음에 창조혁신센터, 그 다음에 각종 TPO 벤처동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본적인 하드웨어로 구성을 할 겁니다. 아울러서 이 벤처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우리 단순한 벤처 캐피탈에만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시드머니를 넣어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지역에 맞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이 일어나는 도시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해양 문화 관광 도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초적인 자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조 산업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차곡차곡 보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시켜 나가서 실질적인 우리 해양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이 산업으로 이렇게 올려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환호공원에 특급 호텔 반드시 유치할 겁니다.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입지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중반 또는 후반부가 되면은 확실한 그런 계획을, 또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께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호텔과 함께 우리 지역이 관광 문화 도시, 관광 도시로 되는데 핵심적인 그 기반 역할을 할 겁니다. 해상 케이블카 물론입니다. 그 외에 여러 여건들이 계속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많이 비어 있다. 이것이 불과 7, 8년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산단은 변론으로 치고 가장 우리 지역의 핵심 3단, 신규 조성하고 있는 핵심 3단인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영일만 산단이라든지 블루빌리 산단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벨리 산단은 이미 2단계가 착공이 돼서 25년, 3년 이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배터리 산업과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아주 집중적인 산업단지가 형성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45만 평 규모입니다만은 여기는 바이오 산업,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등등이 만들어져서 지금에 있는 규모보다 한 배 정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일만항 뒤에 있는 영일만 산단은 배터리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프로도 얼마든지 부지를 더 주면 계속 공장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그 제의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작년에 저희들과 MOU를 해서 구체적인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또한 여기에 2차 전지 공장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GS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사산단뿐만 아니라 한동대 앞에 있는 곡강 쪽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산단을 대대적으로 넓혀서 우리 지역이 배터리 부분은 확실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우리 경제 희망 특별시입니다. 우선 신성장 동력 세계산업,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또 배터리 산업과 함께 기존 있던 철강 고도화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가 약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객은 적어도 10,000만 이상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오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경제적인 실질적인 규모는 2018년도 18조 포항시 GRDP 대비로 2030년경에 30조 이상 되는 GRDP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 국민들로부터 회색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다른 여러 도시와 함께 도심 공동화, 원도심 기능 낙후 이 부분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도시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6년간에 우리가 축구장 66개 규모의 도시숲 면적을 도심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른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1조 약 2,600억, 6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꼭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학산천 복원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그것을 그냥 물길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은 배까지 다닐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그 복원된 생태하천 옆에다가 숲길 또 산책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 전후에 전반적인 도시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장차 나아가서 칠성천과 양학천, 두호천까지 함께 우리는 복원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해양정원 부분도 우리 호미반도 주변을 대대적으로 꾸며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올 연말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정부와 함께 예타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아주 구체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과 함께 우리 호미곶 일대 이 남부 지역이 단순한 우리 주민들이 즐기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생태 관광지, 해양 문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우리 시민의 삶, 문화, 또 생활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압축된 그런 도시 모양새로 계속 복원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포항역 앞에 포항역에 69층짜리 3개 아파트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신세계 건설이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앞에 20층짜리 비즈니스 호텔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도심을 새롭게 재생시켜 나가고 재건시켜 나가는 기초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 또 구북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도심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아주 더 높은 그런 이 고층 빌딩도 세워서 도심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해를 비롯해서 북구 지역에 이러한 지진과 관련됐던 그런 쪽에 이 복구 작업도 또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진을 겪어서 그 충격을 아직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민의 힘으로 극복해서 완전히 도약하는 그 도시 모습을 우리는 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숫자로 보는 환경 희망 특별시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린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4대 하천을 복원하고 3대 도시재생을 시작을 해서 우리 포항이 그야말로 환경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복지 부분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항상 부족하다고 우리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소아 응급 환자가 없어서 경주, 대구까지 가야 되고 했던 부분은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들에게 이러한 출산 장려금을 더 올린다든지 부족한 그런 지원을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소년 재단을 출범시켜서 한다든지 진로 진학 지원센터를 개소시켜서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과거가 내년 초에 포스텍 바로 맞은편에 개교가 돼서 포스텍과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공대와 함께하는 과거가 만들어져서 전국적인 경쟁력 있는 그런 과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 유치는 올해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이나 이 출산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송도의 가족행복
플랫폼을 역시 건립을 해서 출산하고 보육하기 좋은 도시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나가서 지금 마을마다 어린이 공원이 좀 수요가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세에 맞게 어린이 공원과 함께 시니어 공원, 노인 공원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4년 전에 우리가 출범시켜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부분에 실질적인 그 변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또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지정돼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은 더욱더 많이 확충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미술관은 2024년도에 꼭 만들어서 우리 지방도시 중에 가장 우리 미술관, 훌륭한 미술관을 가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체육회관이라든지 오천에 있는 우리 이 세계적인 경기까지 할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춘 복합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연일, 송도, 해도 등의 국민체육센터를 조만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잘 대응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관리센터라든지 필요한 하드웨어를 많이 보강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재난 대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부분의 희망특별시 내용입니다. 복지 안전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100세까지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내 집 앞에서 5분 이내에 생활체육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시숲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환동의 경제 수도를 꿈꿔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친환경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는 것에 대비해서 100세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가 사자성어를 임난용지로 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연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모두가 용기와 지혜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서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합쳐주시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